자요, 65번 있죠? 자, 65번 한번 보셔요. 65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란 말이죠, 합의. 그러면 그때 합치가 있어야 되죠, 계약이니까요. 2번, 당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 것이고, 여러분 서로 교차가 되죠.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뭘 할 때 줄고요.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이걸 뭐란다? 교차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은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에 뭘 붙였다? 조건을 붙였다. 그럼 뭐라 한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퀄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청약은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왜요?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요. 4번은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뭐가 된다? 구속된다. OX, X죠. 우리는 써요. 거기다가 승낙할 의무 X,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세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줄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의사 실현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맨 끝에요. 그런 의사표시 인용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만 때 있는 때 이렇게. 자, 그럼요. 66번 한번 봐보세요. 갑은,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4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에 줄고요.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상금. 알겠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겠죠. 우리가 강제 수용 그러면 쌍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 것은 이제 위험 부담하고요. 여기는 이제 희한하게요. 수용 보상금, 즉 대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1번은요. 여기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여기요. 2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요. 이제 3월 1일인데 여기서 이제 수용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멀실이 됐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행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을은요. 을은 채권자가 되죠. 그러면 채권자는 뭐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이미 수용돼가지고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 그래서요, 거기서 을은 물건의 위험을 부담. 을은, 여기 봐봐요.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하고, 이 물건을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하죠. 이것을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2번요. 을은 갑에게요. 보상 청구권에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뭐라 하냐면 지금요. 갑의 땅이 지금 뭐가 됐죠? 수용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수용 보상금이 나와 있잖아요. 이 수용 보상금을 을이라는 사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기는 수용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을한테 주기란 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요. 갑에게 수용 보상금을 청구하면 원래 만약에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주기로 했다 해봐. 그러면 그 매매대금을 을은 갑한테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을이요.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했다고 교환계약이요. 그러면 수용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자기는 또 뭐를 해야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죠?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은 2번과 3번은요. 자, 4번은요. 을은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지금 봐봐요. 을은 소유권 이전 채무의 불이행 줄거 봐.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불이행. 여러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썼어요? 네. 이퀄하고 이퀄. 채무자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채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강제 수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강제 수용은 누구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안 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번은요.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있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죠. 그러면요, 을은 그 배에게 반환을 청구. 이게 안 되죠. 그냥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우리가 배에게 반환이라는 것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봐봐. 지금요, 두 사람 다 잘못 없이 그냥 수용이 됐잖아. 수용. 두 사람이 다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계약금 준 것 있잖아요. 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야지 배액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배액을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배액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즉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이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땅이 그냥 강제 수용이 돼가지고 등기를 못 가져오니까 그럼 나한테 계약금 줘 이래야 되죠. 알겠죠? 계약금을 반환을 청구해야지 배액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해약금이 아니니까. 지금요 5번이 정답이죠. 67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갑을과 약정이다. 그럼 봐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은 뭘 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봐요. 다 보면 너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복잡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험 부담이 약간 복잡하죠. 위험 부담 가박을 하고 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요 3월 1일요 이렇게 등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이 됐죠. 이것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매수인을 뭐란다? 채권자죠. 채권자. 이 채권자는 건물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를 못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이것은 물건의 위험이다. 물건을 받지 못한다. 물건을 뭐라 한다? 급보다. 급보의 위험이다.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없어진 이유가, 그럼 누가 잘못했냐 관계없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청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물건이 없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따지는 거죠. 첫 번째, 채권자.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느냐? 이 말이죠. 또는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중. 그러면 채권자 지체 중이라는 것은 이미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래서 쌍방의 잘못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미리 채권자에게 인도를 했는데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경우죠. 이 세 가지는 전부가 다 채권자 잘못, 채권자 지체 중 미리 채권자에게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됐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인 게 뭐냐?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걸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봐. 건물이 멸실됐는데 을 때문에 멸실됐다잖아요. 그럼 당연히 갑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을 때문이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누구죠? 갑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자 잘못이죠.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갑이 잘못했으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갑이 잘못했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쌍방이요. 갑하고 을하고 쌍방이 잘못이 없다잖아요. 그럼 이걸 뭐란다? 천재지변 이 말이죠. 천재지변 또는요 제3자 병의 방화. 갑하고 을하고 관계없죠. 갑하고 을하고 관계없이 제3자 병의 방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쌍방이 잘못이 없잖아요. 둘 다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을이 잘못이 없다잖아요. 을이. 그럼 대금 청구 못하지.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건의 위험이다. 이렇게. 물건의 위험, 노. 대가의 위험, 돈을 못 받는다. 돈을. 이 대가를 뭐라냐? 반대급부라고 그래. 왜요? 물건을 급부라고 하니까 반대급부라고 그래. 그래서 반대급부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 못한다.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을은 갑에게 지급한 중도금을 말할 수 있다. 중도금을 말할 수 있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반환 청구요.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언제나 정답이요. 언제나 위험부담은 이렇게 5가지로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채권자 위험부담죄의 경우 그로 인해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이 있죠? 그러면 그 이익은 중간수익은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 문제가 지금 보면 제3자량 계약이죠? 갑을 뭐라 한다? 요약자라고 하죠. 여러분, 을을 뭐라 한다? 낙약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무슨 관계다? 보상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상관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 한다?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성립요건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3자량 계약은 갑과 을 간에 뭐라 한다? 합의로 이루어진다.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요. 수익의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 간의 합의라고 되어 있죠. 이 갑하고 을 간의 합의, 이 합의니까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갑과 을이 무효하고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다? 취소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무효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고 제3자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요. 병한테 그러면 갑이 을한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하죠. 그러면 잔금은 을은 갑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병한테 주라겠다고 잔금을요. 그런데 갑은 가만히 있다고 돈을 받으니까 이 사람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해당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갑하고 우리 보상관계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잖아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병이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갑하고 병하고 관계를 뭐라 하냐?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을의 청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을은 병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병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즉 갑하고 병하고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가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과 병하고 관계는 여전히 유효이다. 유효. 따라서 우리가 보상관계 흠결 있죠? 보상관계 흠결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있고 을과 병 간의 계약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관계가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과 을과 병 간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이 무효나 취소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뭐를 받을 필요 없다? 무효 취소할 때는 제3자의 동의 없이 무효 취소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는요. 제3자는 무효나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병은 제3자는 을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해. 직접 청구했는데 을이 이행을 하지 않죠. 을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제권은 갑만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수익자,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 할 수 있다? 형성권은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자 대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 표시이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니까 일방적, 그래서 의뢰 동의가 필요 없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해. 의사를 표시해야. 따라서 우리 병에게 최고를 해. 그래서 당신 수익할 거에 말 거에 물어봤어. 그런데 병이 아무 말이 없다. 병이.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수익을 거절. 이게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3자 이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갑과 을 간의 합의.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뭐 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다음 수익을 소멸시킨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는 된다? 언제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유보할 경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는 되고, 이미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수익 내용을 변경하면 안 된다.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미리 유보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건 이것이다. 두 번째는 뭐다? 여기는 의뢰 채무불이행이 있다. 계약을 제3자는 계약을 해제를 못하고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뭐냐? 어떻게 할래 물어봤죠? 아무 말이 없다. 수익이다. 수익을 거절이다. 수익 거절이다. 그 다음에 제3자 병한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 흠결이다. 대가관계 흠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67번 한번 볼까요? 1번. 병이 매매대금의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말할 수 있다. 제고할 수 있다. 2번요.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죠. 병이 을한테 그에게 직접 청구권이 행사한다. 여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해제. 병은 해제를 못하죠. 누가 해제한다? 갑이 해제하고,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4번은요.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을이 병에게 계약이 해제가 되죠. 병한테 지급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됐죠. 그러든지 말든지 맨 끝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써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런 뭐요?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을은요,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아야 병한테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니까 을은 병에게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퀄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요. 자, 68번이요. 틀린 것은 1번. 67번의 정답은 3번이죠. 68번 2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래야 되겠죠?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 처음부터 소급하여 없었던 것 무효. 2번은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러분 합의 해제 주고 합의 해제. 합의란 말은 세 번째 명 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아니죠. 합의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맨 위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이 현존 여부나 줄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래서 이익의 전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이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 원상회복은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요.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 이것을 이퀄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해요. 원상회복 의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해제를 하죠. 봐. 해제를 하죠. 계약을 해제하죠. 여기 해제를 하죠.
해제하고 말소 등기 이렇게 했죠. 해제하기 전에는 뭐로 보면 선, 악을 본문하지만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이만 이렇게. 자 4번은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줄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이렇게 됐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 여기죠?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여기 누구만? 선이만. 그래서 선, 악을 불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선이만. 알았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4번 틀렸죠? 5번 중도금을 지급했죠?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약정 해제 사유 줄 것이고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정답은 4번. 69번 틀린 것은요. 1번 청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청량비용, 그러면 청량비용은요, 여기서 매매 비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해요.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청량비용은 쌍방이지만 그 다음에 등기비용은 매수인,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는 매도인이죠. 알겠죠? 균분 그러면 안 되지. 1번 틀렸죠? 2번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은 지금 우리 이거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 알겠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은 지금 그럼 어느 장소에서 두 번째 끝에 인도 장소.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안 돼.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어떤 장소? 인도 장소. 인도 장소 이렇게. 3번은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퀄 예약 완결권 행사 이 말이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번은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만 다 추정. 봐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줄고. 그러니까 언제나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5번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 현대계보 이렇게. 69번에 1번. 70번은요.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줄고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원칙적으로 줄고요. 매매 계약 당시 거기 줄고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 추정 동그라미하고. 자, 다시 이제 읽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도달한 동그라미하고 도달하지 않은 채권 줄고 써 그렇게 도달하지 않은 채권.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 여기 아까 줄었죠. 이번에는 더 매매 계약 당시다 또 써.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 이렇게.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는 매매 계약 당시이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다 이 말이죠. 딱 두 개밖에 없어. 변제기에 도달했느냐? 매매 계약 당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냐? 그러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게 지금 1번이 만약 틀리냐고요? 1번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매매계약 당시,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자, 2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했다? 출제. 그럼 여기서 뭐를 보문하고? 선, 악. 그래서 매수인은 동그라미, 매수인은 아무 말이 없죠. 이런 경우는요, 선, 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죠. 앞에가 선이다.
악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매수인은 선이 악이 이러는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그래서 그러면요, 저당권의 행사의 경우는 선, 악을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상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불문할 때는 그냥 매수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은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죠. 줄고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이거 뭐죠? 용익 권능 제한이죠. 내가 그 집을 샀더니 그 집에 아직이요, 전입신고가 돼가지고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는 임차인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줄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자, 4번은요,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 줄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일부가 타인이죠. 그럼 여러분 뭐죠? 거다가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그다음에 선의인 경우에만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선의의 경우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런데 여기는 악의의 매수인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틀렸죠? 내가요? 4번이 답이에요? 자, 5번이요.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렇게 됐죠? 자요,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렇게 됐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가 멸실 줄고 574조죠? 574조는 선의의 매수인 줄 것이고 대금 감액을 청구 줄 것이고 대금 감액 청구에다 써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574조는 선의의 경우에만, 그 다음에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514조는 알겠죠? 누구의 경우만? 선의의 경우에만 이렇게. 그래서 70번의 정답 몇 번? 4번. 71번은요.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을 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지금 여러분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이죠. 여기요, 갑이죠, 갑. X 건물을요, 갑이요. 여기 저 을이죠, 을에 지금 뭐죠? 을 소유 Y 임야하고 지금 맞바꾸기로 교환을 했다 이 말이죠. 자, 1번요.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죠?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죠? 그러면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갑과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에 따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불할 것을 약정 동그라미 보충금이죠. 보충금. 이럴 때는 매매계약 성립 틀렸죠. 이런 봐봐. 매매하고 교환은 뭐냐? 교환은 봐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환은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알겠죠? 봐봐. 여기 좀 봐봐. 제발 부탁이 돼. 자꾸 쓰지만 말고. 교환은 금전만 교환해야 돼. 금전 이외의 재산권. 그러니까 뭐냐? 주식하고 저당권을 바꾸는 거. 주식도 재산권이고 저당권도 재산권이죠.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바꾸는 거. 이것을 교환이라고 그래. 그런데 재산권이 아닌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이를 완성할 의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를 완성할 의무. 그 다음에 노무 제공. 우리 시험에 2개 나왔단 말이에요. 노무 제공.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금전 말고죠. 여기 이 건물이 1억짜리요. 1억짜리 건물인데요. 여기 을이 돈으로 1억을 주죠.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 건물이 1억짜리죠. 1억짜리인데 을이 토지가 9천짜리 9천인데 부족하죠. 부족이니까 여기다가요 1,000만 원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보충금으로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죠. 1번하고 여기 2번하고요.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매는
반대급부로 돈만 주는 것을 매매라고 그래요. 이것을 매매라고 해요. 반대급부로 100% 돈만 주는 걸 매매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건물하고 여기 토지 9천만 원짜리 토지를 바꾼 토지, 그런데 토지의 가격이 싸니까 1,000만 원을 더 얹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교환이라고 얘기해. 알죠? 여기는 금전만 주면은 매매예요. 알겠죠? 금전 말고 뭘 지금 주고 있어? 토지 주죠, 토지. 알겠죠? 땅 주죠? 그리고 부족한 것만큼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환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보충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금,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러면 갑은요, X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당연하죠.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건이니까요.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 이마의 시가라고 보지. 이러면 맨 끝에 교환계약은, 맨 끝에 교환계약 세 번째 줄, 교환계약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했다 할지라도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취소할 수 없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이 말이고요. 72번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그것은 계약 해지권이죠. 임차권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한테. 보증권, 반환채권, 비용, 상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1번, 3번, 4번, 5번은 다 임차인한테. 그런데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73번요. 지상 매수청권이죠. 1번, 지상 매수청권에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줄곧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틀렸어. 임대인의 동의를 가로묶고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한테 매수, 동의 밑에 써 매수, 동의나 매수, 그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그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의나 매수는 부속물 매수에서만 나오고 지상물 매수에서는 안 나와. 알겠죠? 1번 틀렸어.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을 하죠. 이전, 그러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2번이 정답이죠. 지상물 매수권은 현재 지상물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정답이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여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줄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물 매수는 어떻게 한다? 먼저 갑의 땅에다가요, 갑의 땅에다가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여기서 건물을 짓고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돼.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해.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이익의 연체가 없어야 돼.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만료하고 현존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여기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뭘 한다? 해지 통고를 해. 노.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를 해. 다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 그랬더니 임대인이 예스 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노 해주잖아. 갱신을 청구했는데 노 임대인이. 그럴 때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를 해. 지상물 매수청권.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 해지 통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단 말은 갱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해. 지상물 매수를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여기가 원칙이에요.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해. 그런데 임대인이 갱신을 안 해줘. 그럴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그런데 만약 하나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 알겠죠? 해지 통고 줄고. 그랬을 때는 기함이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니까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어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슨 규정 위반이다? 강행 규정 위반. 이렇게. 73번의 정답은 2번. 74번은요.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의 없는 전대차죠. 한번 봐. 동의 없는 전대차는 시험에 요즘에 왜 이게 자주 나와요? 왜 그런지? 임대차죠? 얘는 병이요? 병을 뭐란다? 전대차죠? 전대차.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을을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전차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해. 임대인. 그 다음에 이 을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을은요, 갑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인이고 병하고 관계에서는 전대인이죠. 여기에 대해서요, 갑이 병의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가 없어. 동의가 없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지만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다?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어느 경우다? 부부가 공동으로 뭘 한다? 가구점을 경영을 한다. 여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남편이 아내한테 전대차 계약을 썼다 할지라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람 전차인이죠? 전차인은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이 말이고. 불법 점유자. 그럼 우리가 동의 없는 전대차는 갑하고 을하고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을한테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해지했냐 안 했냐. 만약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지하게 되면 갑이 을한테 해지하면 을하고 병도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요 직접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죠. 야, 너 나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열받죠? 병은 을에게 무슨 책임을 추구한다?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직 해지를 않았다. 그러면요, 을은요, 갑의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의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을 있죠, 을. 아니. 뭐죠? 갑 있죠? 갑이요. 아직 해지가 안 됐으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해. 차임을 청구를 해. 차임을 청구하면 결국 갑은 손해가 없죠. 돈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인데, 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해지하지 않는다. 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요. 왜요? 을한테 돈 받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전차에는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동의 있을 때만 하고 동의 없을 때는 못해. 한번 볼까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동의 없으면 갑하고 을하고 해지. 여기 봐봐. 여기 해지하죠? 해지하면 갑은요, 병한테 직접 방해되죠.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대항할 수 없다. 이원요,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 줄고요.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 그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는 직접 지급해. 여러분, 동의가 없으니까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차임을 원칙적으로 을에게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갑이요, 병한테 차임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다가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차임 청구 가능.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차임 청구 가능. 이렇게. 자, 그럼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전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요, 전속하는 한도 줄거 봐. 전속하는 한도 이퀄 해지 X죠? 해지 X. 그러니까 해지 X, 여기 봐봐. 전속이다 하면 해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해지를 안 했으면 갑은 을한테 월세를 받죠? 그러니까 병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줄거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4번은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죠. 해지 통고로 종료. 병에게 그 사유를 맞이하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왜요?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갑은 을하고 관계만 해지를 하게 되면 을하고 병하고는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통지하지 않으면 틀렸어. 통지할 필요가 없다. 5번은요. 전대차가 종료하죠. 병은 전차물의 사용에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라도 을의 동의 필요 없어. 우리가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지 을의 동의로도 부속한 물건의 매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동의를 청구하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75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몇 년? 2년. 2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 그럴 때는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 최소한 2년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그러면 안 되죠. 2번 틀렸죠? 정답 2번이죠? 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알죠? 언제까지요? 거기다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이면 보호받는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냐? 우리가 임차인은 특이하게요. 대지의 매각대금과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다 돈 받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겠다. 이게 참 특이하죠? 5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죠. 양수인 주것이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양수인은 뭐라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부터 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요. 지금 여기 이제 갑이 임대인이죠. 그리고 임대인을 뭐라냐? 임대인 여기 있고 을은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할 때 보증금 1억을 줬죠. 임대인은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란다? 채무자라고 얘기해. 채무자. 임차인은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봐봐. A죠. A가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임차인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뭐란다? 임차인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요. 을이 갑에게 받을 수 있는 돈 1억에 대해서 채권자가 뭐라냐? 압류를 해. 압류나 또는 뭐란다? 가압류를 해요. 이것을 뭐란다? 압류하면 압류 채권자, 가압류하면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 이 갑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인데 여기 5월 1일을 압류하죠. 그러면 이 갑은요. 10월 1일이 되면 그 돈 1억원은 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A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임대인 갑은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이 갑은 을의 채무자지 A의 채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은요. 압류가 됐으니까 돈을 A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나? 이 사람을 제3 이렇게 붙여. 특이하게. 왜냐하면 진짜 채무자는 을인데 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갑이 돈을 줘야 되니까
제3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이런 상태에서 이 집을 다시 또 병한테 처분한 병한테 언제요? 8월 1일 날이요. 8월 1일 날. 그런데 보증금은 언제 반환해야 돼요? 10월 1일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한다? 양수인이라고 하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뭘 한다? 승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10월 1일 날 보증금을 A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이것을 병이 승계를 했으니까 8월 1일 날 병이 10월 1일 날 A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한다? 양수인에게 행사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요. 5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이 양도가 되죠.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가 누구죠? A죠. 제3채무자의 지위가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 시험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잘 봐야 돼요. 정답은 2번. 자, 70거는요.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거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그러면 큰일 나. 둘 수 있다.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줄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집회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관리단 그다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임시관리단 집회 여러분 임시관리단 집회는요 5분의 1 이상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인 써 그냥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런데 정기관리단 집회는요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그런데 임시관리단 집회는요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자, 3번 관리인은 줄거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이퀄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알겠죠? 임기는 몇 년의 범위? 2년. 4번은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줄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는 관리인이 관리비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줄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 선임 아니야? 해임을 법원에 청구. 그래서 법원은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어도 뭐는 못한다? 선임은 못해. 해임만 청구해.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틀렸어.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위원은 누구냐? 구분 소유자 중에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즉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나 임차인이죠.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아니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렇게 선출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달라요? 2번하고 5번이 다르죠? 3번하고 5번이 다르죠? 관리인은 3번에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5번에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을 감독하는 자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 구분해야 되겠죠? 77번요. 재건축이죠? 이러면 재건축 아니에요?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얼마다? 5분의 4. 그렇죠? 5번이죠? 자, 78번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의 가등기 담보죠. 빌려주고 줄고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빌려준 돈은 1억인데 시가는 3억이죠. 그러니까 되죠.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이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1번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반드시 을한테 뭘 해야 돼? 통지해야 된다. 2번요.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 갑은 이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틀렸죠.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고 통지해야 되죠.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줄고 묵시적으로 동의, 그다음에 청산금을 확정할 수 있다.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줄고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우리가 청산 절차는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위반하면 무효죠.
그러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5번은요.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받을 줄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맨 끝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 자, 79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증여하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 갑은요, 을한 1번이 저당권이죠? 2번이 누구죠? 양도담보권이죠? 여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여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15회 이후로요, 처음으로 가등기 담보에서 두 문제가 나올 때가 이때요. 알겠죠? 처음으로. 그 외에는 한 번도 두 개 나온 적이 없어. 갑은요, 갑이죠? 갑이 이렇게 했죠? 갑은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여기 누구한테요? 을이죠? 을한테 저당권이죠? 1억이요? 그 다음에 병이죠? 병한테 양도담보죠? 그럼 양도담보란 말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빌렸다? 2억을 빌렸죠? 이렇게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 양도담보는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 말이죠. 1번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해 줄 것이고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죠. 그래서 거기다 전부 변제해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소멸이에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따라서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취득하면 담보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고요. 3번은요. X 건물이 멸실훼손되죠. 멸실훼손.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 소멸한다. 틀렸죠. 멸실훼손되면 원칙적으로 담보권은 소멸하죠. 써, 그 다음 양도담보권 써 줄고 있고 양도담보권 줄고. 원칙 소멸, 옆줄 긋고 물상대위 가능. 물상대위하면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멸실훼손이니까 소멸하는데 물상대위하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왜 소멸한가요? 건물이 없어진다고?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돈은 받을 수 있죠. 돈 빌려줬으니까.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줄고 정에게 매각. 그러면요. 담보권은 소멸한다. 써 거기다가 말소 기준 권리. 우리 여러분요.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있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말소 기준 권리죠. 양도 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해. 5번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 취득 줄고 선의의 무가 바로 밑에 소유권을 취득 그러면은 갑은 병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1조 단서 이렇게 11조 단서 이렇게. 그래서 선의 반드시 그냥 무 그러면 안 돼. 선의의 무를 뭐라 하냐? 제3자라고 그래. 선의의 무를 제3자. 반드시 앞에가 선의가 돼야 돼. 그냥 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선의의 무 이렇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80번은요. 갑은 2016년 을에게요. 친구 을과 명상약정 줄 것이고 명상약정 무효죠. 그 다음에 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알겠죠? 무효. 1번요. 을이 부동산의 소유자 틀렸어. 중간생략이죠? 을 명의 소유자 틀렸어. 2번 갑은 명의신탁을 해지 절대로 안 돼. 왜냐? 지금 아까 우리 명사기 유효라고 했어? 무효라고 했어? 무효죠? 그러니까 해지 안 돼. 해지 동그라미 무효임으로 해지 X 써. 무효임으로 해지가 안 돼.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 그런 것은 없어.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 안 돼. 왜요? 을 동그라미 을 등기 무효죠? 을 등기 무효. 옆줄 긋고 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병이 소유자. 그러니까 을은요. 부당이득한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없어. 그래서 안 돼. 이전 등기 안 돼. 그래서 앞에 3번에 갑은 동그라미
갑은 뭐라냐? 병을 대위하여, 병을 대위하여 을등기 말소. 병을 대위하여 을등기 말소해야 돼. 4번.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죠? 병이죠. 병 동그라미 소유자. 소유자가 뭘 한다? 진정명의하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지금 을에게 동그라미 을에게 등기는 무효.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현재 등기 을등기는 무효죠. 그러니까 진정한 현재 소유자 병이 무효인 등기 을에게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도 되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떠서 또는 직접 말소 청구, 또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왜냐면 소유자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갑과 을이 사실혼이다. 사실혼. 당연히 사실혼은요, 명의시작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만약에 유효가 되려면 법률상 배우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어야 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돼. 알겠죠?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법령상 제한의 회피가 없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부부간의 명의상이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은 4번. 그럼 명의상 약정, 제가요 어제 했구나. 어제 야간반에서 명의상하고 가등기 담보로 어제 야간반에서 강의했네요. 알죠? 그래서 어제 야간반 문제 끝나고요, 야간반이 여러분들 주간반 줄 알았어요. 야간반이요 하다 보니까 12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반이 가등기 담보하고 명의상을 야간반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저는 어제 문제가 좀 더 어렵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른가 봐요. 알겠죠? 자, 내일은 여러분 없고요.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여러분 2시, 3시 있죠? 3시에 시험 보도록. 3시에. 2시에 강의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3시에 시험 보고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